관계에서 배우는 사랑, 그리고 왕과 왕비가 될 자격. 옛이야기는 오랜 세월 전해져 내려오며 우주의 원리와 삶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준다. 그 중에는 남녀의 사랑과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에 대한 내용도 있음은 물론이다. 옛이야기 속에 흔히 등장하는 왕자와 공주, 그리고 왕과 왕비는 누구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을 일컫는 것이다. 옛이야기에 내재되어 있는 상징과 진리를 안다면 자아 존중감이라는 단어를 굳이 떠올릴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는 이미 존재 자체로 왕자나 공주 또는 왕과 왕비처럼 이미 존귀하다는 것을 옛이야기가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반대로 자신이 영원히 왕과 왕비 또는 왕자와 공주처럼 특권적인 줄 아는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이 옛이야기 속에서 제투성이 신데렐라가 왕비가 되고 백설공주가 난장이들을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집안 노동자가 될 수 있는 이유이다. 그리고 쥐박이부리 왕이 거지가 되고 세세비가 왕이 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그것을 통해 신분의 높낮이와 노동의 귀천이 얼마나 부질없고 무의미한 것인지 알 수 있으며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임을 깨닫게 해준다. 이번 옛이야기 이론 편에서는 독일의 쥐박이부리 왕과 한국의 왕이 된 세세비를 통해 남녀의 사랑,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역할과 자격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모든 옛이야기가 그렇듯 이 이야기들은 오래전의 이야기인 동시에 현대의 이야기이며 옛사람들의 사랑인 동시에 현대인들의 사랑에 관한 것이다. 또한 옛 왕권 국가의 이야기인 동시에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는 이 옛이야기들을 통해 사랑의 방법과 좋은 정치인이 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좋은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먼저 사랑에 대한 주제부터 이야기하고자 한다. 상대에 대한 사랑이 성장보다는 침체와 퇴보의 느낌으로 다가오고 심적, 물적으로 계속 소진되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건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사랑의 대상을 통해서만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거나 상대의 사랑과 인정 안에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중독과 같은 병적 상태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다. 남녀의 사랑, 아니 모든 관계에서 진정으로 건강한 사랑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고 영적 진화의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타적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더없이 건강하고 진실되며 성숙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쥐빠귀부리 왕에서의 공주는 아버지인 왕조차 포기할 만큼 이기적이고 철이 없으며 매우 오만하다. 아버지 왕은 결국 그러한 공주를 거지에게 내어주고 거지로 분한 쥐빠귀부리 왕은 자신을 조롱하던 공주를 데리고 길을 떠난다. 쥐빠귀부리 왕이 공주를 길들인 방법은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만들어 사람들로부터 천시와 멸시를 받게 하는 것이었고 아주 거친 노동을 직접 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누추한 집에서 불을 피우고 요리를 하는 일, 바구니와 배를 짜는 일 등은 모두 의식주에 해당하는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다. 공주로서는 아주 당연하게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쥐빠귀부리 왕은 이 일들을 공주에게 시킴으로써 그것들이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된 노동으로 인해 본인이 누릴 수 있었던 것임을 깨닫게 한다. 항아리를 팔도록 한 것 역시 공주 스스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그 귀중함을 알게 하고 항아리를 박살내어 언제든 그것이 깨질 수도 있음을 알게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쥐빠귀부리 왕은 공주를 그보다도 더 하층 계급으로 만든다. 접시를 나르던 하인들이 공주에게 음식 찌꺼기를 던질 정도이니 이보다 더 낮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공주는 그 음식 찌꺼기조차 귀하게 보관하여 집으로 가져가 먹어야만 했다. 그리고 결국 음식 찌꺼기들이 사방에 흘러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받고 가장 밑바닥까지 창피함을 느끼고 난 후에야 쥐빠귀부리 왕은 공주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한다. 결국 쥐빠귀부리 왕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이들에게 무례하게 대했던 공주를 스스로 반성하게 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귀함을 알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아내로서 낮은 위치의 모든 백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야만 하는 왕비가 갖추어야 할 성품이기도 하다. 그리고 쥐빠귀부리 왕이 가진 훌륭한 남편, 지도자의 자격 중 하나는 본인도 역시 아내와 같은 위치에서 그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지고 나눴다는 것이다. 그는 가장 비천한 신분인 거지가 되어 누추한 집에서 아내와 함께 일을 하고 음식 찌꺼기를 먹으며 아내를 길들였다. 특히 쥐빠귀부리 왕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내에게 집안일을 가르쳤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왕이라는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할 일을 손수 해왔다는 의미이고
그가 그 일들을 하찮게 여기기는커녕 미천한 신분의 백성들과 그들의 일을 존중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주가 바구니나 배를 짜다가 손을 베었을 때 그 일들을 그만두게 하는 것으로 보아 사랑하는 공주가 상처를 입는 것은 볼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것 또한 약자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의 마음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공주의 아버지인 왕이 딸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하여 예복을 입고 나타난다. 그것으로 볼 때 아버지 왕은 공주를 길들이기 위해 사위인 집바기부리 왕과 함께 짜고 계획한 것이 아니었나 싶다. 아버지 왕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딸이 타고난 금수저로서 원하는 모든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쥐바기부리 왕을 사위로 선택하여 공주에게 일부러 고생을 시키며 왕비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것은 딸에 대한 진정한 부정이며 애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쥐바기부리 왕이 사위와 왕의 자격을 갖춘 성숙한 사람임을 알아보는 현명한 눈을 가졌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다음은 왕이 된 세세비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세세비는 이미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다. 그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새총 하나로 새를 잡아먹으며 목숨을 부지해 왔다. 그런 그가 석자 새치나 되는 긴 머리카락을 가진 처녀에게 새를 잡아 구워 먹이며 정성을 쏟은 끝에 그 처녀를 각시로 만든다. 여기에서 각시의 석자 새치나 되는 머리카락은 매우 중요한 상징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각시가 요즘 말로 뇌생녀, 즉 뇌가 섹시한 여성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옛사람들이 사용하던 길이의 단위인 한자는 약 30cm이며 한치는 약 3cm를 말한다. 그렇게 볼 때 각시의 머리카락의 길이는 얼추 1m에 달한다. 그렇게 긴 각시의 머리카락은 정신과 영감, 지혜와 깨달음 등을 상징한다. 더구나 그 정신적인 성장이 머리카락처럼 계속 자라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시는 새나 잡아먹으며 살던 밑바닥 인생 세세비를 왕이 될 인물로 미리 알아보고 자신의 남편으로 선택했으며 성장시켜 왕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각시는 잡혀가며 세세비에게 새 잡아 3년, 공부해서 3년, 뜀뛰어서 3년, 모두 9년을 공부해서 찾아오라고 말한다. 이 말은 곧 각시에게 앞으로의 계획이 다 있으며 세세비에게 왕이 될 공부를 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를 잡기 위해서는
새보다도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더 넓고 멀리 볼 수 있어야 한다. 새는 부부간 의가 좋은 짐승이다. 그리고 새는 지상과 하늘을 오가며 두루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짐승이며 신분 상승과 고귀한 영적 진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는 앞서 쥐빠기부리 왕의 별명과도 상통하는 의미이다. 공부에서 3년은 말 그대로 정치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를 말한다. 정치 철학, 인문학, 경제, 문화, 외교, 민생, 안보 등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 뜀뛰어서 3년은 발로 뛰는 공부를 말한다. 온 나라를 발로 뛰어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삶을 나누며 민생을 살피는 것은 왕으로서 꼭 필요한 일이다. 더구나 쥐빠기부리 왕이 그랬던 것처럼 세세비 역시 거지가 되었으니 그보다 더 낮은 민생까지 챙길 수는 없을 것이다. 새털옷을 입고 나타나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는 세세비는 그 어떤 백성보다 가볍고 낮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곧 임금이 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말해준다. 가장 낮은 위치에서 겸손하게 백성의 심부름꾼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정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세세비로부터 각시를 약탈해간 임금을 살펴보면 나쁜 정치인을 판별하는 눈도 기를 수 있다. 우선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세세비의 각시와 나중에는 거지가 된 세세비의 새털옷까지 빼앗는 임금이다. 즉 그는 사실상 구제의 대상인 가장 힘없고 나약한 백성의 것을 약탈하는 임금이다. 더구나 세세비의 아내까지 약탈하는 것으로 보아 사랑과 인연에 대하여 쉽게 생각하고 배신할 수 있는 인물이며 각시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정복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한 정복 욕구만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가 오직 각시 한 사람의 웃음을 사기 위하여 한 행위들은 임금이라는 자신의 자리까지 내어주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것은 곧 나라를 내어주거나 빼앗기는 것과도 다름없다. 그러한 그는 이 세상 최악의 임금이며 가장 무능하고 부패한 군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말로는 우주의 원리 그대로 세세비와 각시로 대표되는 민초들과 자신을 지켜주던 군사들로부터 쫓겨나는 것으로 끝났다. 사랑도 서로에 대한 믿음 안에서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다. 쥐빠기부리 왕이 공주를 가르치며 공을 들인 것처럼 세세비가 각시에게 새를 잡아 구워주며 공을 들인 것처럼 각시가 나쁜 임금을 선택하여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었을 텐데
9년 동안 꼭 온다는 보장도 없이 세세비를 기다린 것처럼. 공주가 집바기부리 왕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하층민의 삶을 살아온 것처럼 세세비가 9년 동안 각시가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한 것처럼. 이렇게 결국 남녀 두 사람의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이 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되고 백성에 대한 사랑이 되고 전 인류에 대한, 더 나아가 이 우주에 대한 사랑이 될 수 있다.